자, 금리 인상과 부동산의 시장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부동산 고수비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한미 기준금리 추이가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 25일 기준자로 1%의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책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25%포인트가 상승한 모습들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0에서 0.25%포인트에서 추후 상승 시키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도 올해 경제 성장률 약 4%, 내년에도 그에 웃도는 3%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 백신 접종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이런 그 변이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그런 경제 가계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물가 상승률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현 주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1월 25일 금통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현금의 그런 유동성들이 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 정책에 대한 흐름들은 추세로서 막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억압되어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모습들이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적 완화 지금 유동성의 그런 자금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부동산의 가격들도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시중의 자금의 유동성 과잉 형상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기준금리의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급격하게 상승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1%의 기준금리도 굉장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체감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내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을 조금씩 아마 상황 추이를 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 필요하겠죠. 결국은 가계대출에 가장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금리의 상승이기 때문에 연간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부동산의 가격의 변화에 있어서 금리의 상승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부담이 너무 세다, 너무 크다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상황으로 발생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필요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 목적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팔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시점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금리가 1%로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영향들이 바로 즉시에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상승되는 요인들 실질적으로 이제 소요되는 금액
필요 경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라든가 대출의 이자 유무 그리고 경비 사용들, 뭐 세금 부담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가치보다 작다면 부동산을 팔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자들이 공급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면 당연히 물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가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이자의 부담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소유 가치보다 소요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경비 부담의 영향들, 어떤 부분에서 경비 부담에 영향들이 끼쳐질 것인가. 다주택자, 지금 현재 세금적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종부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신 또 굉장히 깜짝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 내가 주택수가 많아지고 늘어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세금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부동산의 가치보다 세금이 더 부담스러워진다면 매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을 정말 많이 받으시거나 끝까지 끌어모으셔서 무리한 대출을 발생시켜서 주택을 투기한 이런 상황들이라면 경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든가 과잉 대출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물건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이 대기 수요자들보다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포인트로 잡아 보셔야 될 것이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 중에서 어떤 물건을 그러면 먼저 처분할 것인가, 어떤 주택을 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지역에 인기 있는 부동산은 최대한 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약간 내가 그래도 좀 덜 가는 손이 덜 가는 쪽에 그런 부동산들을 먼저 정리하게 될 것인데 그런 지역들, 핵심 입지가 아닌 지역들의 부동산들이 매도의 물건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좋은 지역들의 부동산의 시장의 가격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도자가 대기 수요보다 많아지는 지역들이 가격이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양극화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좋은 지역들은 팔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수요자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으로도의 그런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들, 떨어지고 오름폭의 그런 상황들은 양극화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좀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냐. 지금 과거 금융시장과 비교해도 여전히 저금리라는 상태에 확실한 그런 상황들은 나타나 있지만 이 저금리의 상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좀 예측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단계적인 그런 금리의 상승이 한 2%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계적인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대출을 축소하시고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통해 신용대출을 통해서 높은 고금리를 사용해서 뭔가 투자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지역적인 영향들,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의 시장의 위기가 발생되는 상황들이 내년에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위기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요. 누가 집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집값이 떨어지냐 이걸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남는 집, 그러니까 매도하는 집들을 누가 매수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IMF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08년도나 09년도 이제 그 시점에 있었던 리먼 사태 그런 상황에서의 부이동이 계속 이동이 됐었던 모습들 충분히 인지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떨어졌었을 때 그 부동산을 누가 매수했었느냐.
그런 매수의 그런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결국은 부의 축적을 이루고 주택의 보유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또 나타날 수 있다. 집 있는 사람은 더 집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무주택자는 계속 무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택 보유라든가 부의 이동의 양극화 현상에 그런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지역이라든가 또 많은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안전한 부동산 어디가 안전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자리가 많고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교통의 흐름들이 굉장히 원활하고 개발 호재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안전한 부동산이다.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셔야 또 매수를 하셔야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의 리스크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앞으로의 그런 나의 부의 증축이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